매일 1포스팅 하는데 불구하고 일방 문자 수가 30명이라고? 블로그 1일 1포에도 안 되는 사람들의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퇴근 후에 네이버 블로그 1일 1포 매일매일 작성했는데도 일방 문자 수가 30명을 넘지 못한다고?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현재는 일방 문자 수가 5,000명 정도 들어오는데 이제는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진짜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해주고 싶어요. 만약에 1일 1포 하는데도 여러분의 방문자 수가 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서 과거에 제가 몰랐었던 블로그 글쓰기 꿀팁 다량으로 획득하시고 지금 당장 바로 적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쓰기 꿀팁은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고 싶어 하는 글을 쓰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제 블로그 포스팅에도 블로그 키우기 방법 중 하나로 언급했었어요. 저와 소통을 많이 해주신 이웃분이 계셨는데요. 어느 날 블로그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이구나 해서 궁금해져가지고 블로그 방문자 수를 확인해 봤는데요. 하루에 10명 정도 들어오는 블로그를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역시 동일한 이유 때문에 방문자 수가 적었습니다. 저도 하루 일평균 30명쯤 들어올 때는 그분과 동일하게 블로그를 작성했어요. 내가 쓰고 싶은 걸 쓴 거죠. 그래서 저의 진짜 찐 흑역사를 공개합니다. 짜잔! 이게 제가 진짜 작성했었던 글입니다. 당시에는 저는 이게 정보성 글인 줄 알았는데요. 블로그 일기처럼 쓰지 말라. 이 격언이 있잖아요. 블로그에 대해 조금만 공부해 오셨다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뜻은 남들이 궁금해할 정보를 블로그 글에 담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런 정보가 없다면 그 글은 내가 생각했을 때 정보성 글이더라도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일기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궁금해하는 정보, 그것을 담는 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남들이 보고 싶어하는 정보는 어디서 찾는 거야?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이버에 답안지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블로거님들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바로 네이버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트렌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여기서 주제별 인기 유입 검색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맛집이 되어 있는데 현재 맘스터치 에드워드리 버거, 성심당 빵 추천 이런 것들이 인기 키워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주제별로 바꿔볼 수 있는데요. 블로그 운영하시는 카테고리별로 내가 어떤 키워드가 지금 인기인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비즈니스 경제에서는 사람들이 파이코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네요. 이렇게 제가 지금 찾은 키워드로 바로 네이버 글을 작성하면 그렇다면 일방 문자 수가 늘 수 있는 걸까요? 땡!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쓰면 너무 쉽잖아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쓴 블로그랑 별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좀 더 검색 시 여러분 글이 노출되고 싶다면 지금 알려드리는 두 번째 꿀팁을 꼭 써보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글쓰기 꿀팁은 내가 찾은 남들이 알고 싶어하는 키워드를 키워드 마스터 혹은 블랙키위에 검색해 보는 거예요. 이것을 왜 하는지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블로그에 계급이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블로그에는 일반, 준최적, 최적, 찐추적 이렇게 총 4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당시 일방 문자 수가 한 30명 정도 됐을 때는 당연하게도 준최적화 블로그였어요. 거의 일반에 가까운 준최적화 블로그였는데요. 그래서 글을 전략적으로 잘 세팅해서 쓰지 않으면 노출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색량에 비해서 글 개수가 적은 키워드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답니다. 그래서 글을 쓰기 전에 이렇게 키워드 마스터 혹은 블랙키위에다가 검색하시고 내가 쓰려는 키워드가 알짜배기인지 내가 써도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키워드가 너무 큰 대형 키워드라서 내가 써도 사람들이 발견할 확률이 적다면 롱테일 키워드로 글을 작성하는 거예요. 롱테일 키워드란 긴 꼬리를 가진 키워드라고 해서요. 한 단어가 아닌 여러 단어가 조합된 키워드를 뜻해요.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비즈니스 경제에서 금시세가 인기니까 한번 금시세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금시세가 되게 좋은 키워드인 건 맞는데요. 검색했을 때 내가 너무 작은 블로그라서 노출되기가 어렵다면 2025년 금시세 혹은 2025년 2월 금시세 이렇게 정확하게 키워드에다가 앞에다가 무언가를 붙이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키워드에 여러 가지 키워드를 조합해서 롱테일 키워드로 만들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금시세라고 검색하기보다는 2025년 2월 금시세 이렇게 검색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키워드가 복합적으로 얽힌 롱테일 키워드를 메인으로 잡고 쓰실 때 더 유리합니다. 내가 블로그 체급이 낮다면 이렇게 초반에는 글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금시세로 내가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쓰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마지막 한 단계 더 거치셔야 됩니다. 글은 솔직히 15분 또는 30분이면 쓸 수 있잖아요. 하지만 키워드를 제대로 찾지 않고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써버린다면 이것이 상위 노출될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냥 30분은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작성하는 것보다 키워드를 찾고 글을 작성하는 게 더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글을 무턱대고 쓰지 않고 키워드를 먼저 찾는데 그게 더 시간이 많이 걸릴 때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찐추적화 블로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비슷한 그런 블로그이기 때문에 저는 키워드를 엄청나게 많이 검색해보고 나한테 맞는 걸 찾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 이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롱테일 키워드까지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주셔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에다가 그 롱테일 키워드를 검색해보는 거예요. 한번 제가 금시세를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카페 글이라서 제외를 하고 1주 전 그리고 17시간 전에 올라온 글이 상위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단에는 경제 인플루언서, 비즈니스 인플루언서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블린이라면 딱 저 2명을 제치고 이게 올라간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금시세 인기 주제에 있는 이 스마트 블록을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이 동글동글한 게 스마트 블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스마트 블록이 묶여 있어서 금시세와는 아예 다른 키워드를 잡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찾은 롱테일 키워드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2025 금시세를 검색해 봤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2025 금시세를 쳐보니까 여기에는 스마트 블록이 없어요. 그냥 2025년 금시세 글들이 올라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키워드를 잡고 글을 써주는 것이 스마트 블록이 묶여있는 곳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를 잡고 쓰는 것이 좋고 만약에 스마트 블록이 묶여있다면 스마트 블록과 관련된 키워드로 글을 써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 블록이 뭔지 한번 알려드리자면 만약에 방이동 맛집을 검색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아래로 내려보시면 스마트 블록에 송파 방이동 맛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는 잠실 방이동 맛집, 그 다음에 맛집 탐방과 리뷰가 이렇게 있네요. 이 뜻은 뭐냐면은 내가 그냥 단순히 방이동 맛집으로 글을 작성한다고 해서 노출이 된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 스마트 블록에 있는 송파 방이동 맛집 이렇게 송파를 붙여야지만 여기 상단에 노출이 된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방이동 맛집이라고 썼다고 해서 상단 노출이 된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꼭 내가 키워드를 찾고 그 키워드를 다시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이 스마트 블록이 뭘로 묶여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사실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아까 2025 금시세 이거를 했었는데 여기는 스마트 블록이 안 묶여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이 스마트 블록이 없는 경우에는 지수가 높은 분들이 보통 여기 상단에 노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좀 지수가 낮다 이러면 스마트 블록을 노리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꼭 검색하시고 글을 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1일 1포 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해서 블로그의 파워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3가지 꿀팁을 전부 소개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내가 쓰고 싶어 하는 글이 아니라 남들이 보고 싶어 하는 글을 작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이것은 네이버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를 활용하면 남들이 어떤 걸 검색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글을 쓰기 전에 이 키워드가 블랙키위나 키워드 마스터에 검색했을 때 경쟁력이 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 만약에 내가 경쟁력이 없다면 롱테일 키워드를 만드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로 내가 이렇게 만든 키워드를 네이버에 직접 한번 쳐보는 거예요. 스마트 블록이 잡혀 있다면 아예 다른 키워드로 잡아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이 3가지는 글을 쓰기 전에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글 쓰는 시간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영상 고정 댓글 링크에 다 들어오셔서 블로그와 관련된 여러 문의를 저한테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하나하나 다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대부분 블로그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고 특히 아직 시작도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제가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본업만 가지고는 부자가 되기 당연히 어렵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지 항상 저는 불안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정년 퇴직하고 국민연금을 받기까지는 10년이라는 그 연금 공백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자본으로 이 핸드폰과 노트북 그리고 말짱한 내 몸 타이핑할 수 있는 손
이것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이 블로그를 저는 꼭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걸로 막 엄청나게 거대한 돈을 벌겠다 이거보다 생활비를 절약하거나 아니면은 소소하게나마 작은 돈을 벌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블로그를 하게 될 때는 진짜 어떻게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참 글을 쓰려고 하니까 막막했어요. 또 주위에서는 1일 1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퇴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컴퓨터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조금 서럽기도 하더라고요. 심지어 아플 때도 저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 쓰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저와 처한 상황이 많이 비슷하고 매일 1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블로그 성장이 되지 않고 답답하시면 이렇게 제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영상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알려드린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글을 맛있게 쓸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진짜 1부터 10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꼭 구독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 채널이 너무 작기 때문에 지금 구독자가 한 29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지나치신다면 여러분이 다시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나리였습니다. 안녕!